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주말에 시작되는 금요일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10위 안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검색어요. 한미 정상회담. 자,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 오늘 10도 이상 일교차 난다 그러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미 정상회담 제가 뽑아봤습니다. 별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양 정상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면서 자 9월 20일 금요일 첫 곡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들으면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있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자, 오늘 원일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SBS.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논설위원. 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예, 뉴스는 늘 많아요. 네, 뉴스는 많은데 제가 여기 올 왜 때마다 뉴스가 왜 많은지 모르시죠? 왜 많아요? 뉴스 복수니까. 복수라 항상 복수라 많다 이거죠. 항상 말 돼요. 뭐 여기 보면은 문자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럼요. 윤영희님 보내주신 봉도사님 나이가 있으신데 이렇게 멋지시다 그러는데 나이가 있으시기는 이제 뭐 40대신데. 그럼요. 뭘 나이가 있어. 젊어서 멋있는 거예요. 젊어서.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네. 전혁 작가님이 정말 멋있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래요? 상상력이 사라지면 네.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상상을 계속하면 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특징은 상상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책을 많이 봤거든요. 만화책. 무수히 봤어요. 세계에 있는 만화책은 다 본 것 같아요. 아침마다 저기서 전화 온다며요. 어디요? 저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철들라고? 언제 철 드시냐고. 철들면 안 돼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젊게 사시는 거 좋은 거고요. 자, 오늘 하루도 하여튼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예. 자, 뉴스가 좀 많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이 정도 뉴스는 좀 알고 지나셔야 할 것 같아서. 자, 뉴욕에서 유엔 총회 이제 다 마무리됐잖아요. 예. 한미 정상회담도 나왔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나왔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전 세계의 외교 유엔 무대가 이렇게까지 정말 뜨거우면 괜찮죠. 이렇게까지 저급하고 저속하고 이렇게까지 엉망인 연설물이 난무하고 서로 주고받는 말이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경우는 참 두 사람 상 줘야 돼. 트럼프하고 김정은. 무슨 상? 노벨 욕상? 거의 욕상이에요. 뉴욕에 워싱턴이 뉴욕이죠? 뉴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욕을 창조했단. 네. 노벨 뉴욕상. 뉴욕상 말 되네요. 예, 말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디스트로이 하겠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냥 기자가 물어서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연설문이잖아요. 연설문. 와,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리용호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 하십니다. 세상의 외교 무대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개 짖는 소리라고 또 이제 그러고요. 예, 개꿈에 불과하다. 예. 김정은이 오늘 또 이제 또 하나 내놨잖아요. 공식 성명. 트럼프는 깡패 두목이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하여튼 뭐 점입 가격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외교 무대가 이렇게 험한 욕설로 난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은 김정은이라 그렇다 치고 김정은은 뭐 논외로 치고 자, 트럼프 대통령 하여튼 트러블 메이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한 외교적 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자기 지지층을 향한 지금 연설을 하는 측면이 지금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 와중에서 참 정말 지도자다운 면목을 가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멋져 불어요. 예, 멋져 불어죠. 예, 그리고 유엔 연설도 품격이 있었어요. 프로로 했대잖아요, 프로. 멋져 불어. 멋져 불어. 예. 자, 평화라는 단어를 13번을 언급했고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해법만이 해법이다라는 이제 원칙적이고 사실은 또 뭐 하나만한 소리 갖다 듣기긴 하지만 그거 말고 대답이 있어요? 그럼요. 전쟁할 수 있어요, 우리? 맞습니다. 자, 한국에 서울에 한국민한테 피해 없이 하는 전쟁 수단이 있다? 그거 믿어도 돼요? 불가능하죠. 믿겨지세요? 그럼요.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어찌됐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를 했어요. 중국은 남이든 북이든 핵무장은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는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을 동맹으로 여기기는 하나 민간인 피해가 없는 군사 충돌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이제 말폭탄을 좀 주고받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폭탄만 듣고서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북핵을 억지력을 가능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군산 복합체 뭐 왜 그런지는 뻔히 알겠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쉬워요 지금. 돈 주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안보 마케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야 돼 우리도. 자 그럼 두 가지예요. 그 핵탄두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한 거는 이제 이미 다 보도 나왔고 합의된 거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이제 얻어낸 거예요. 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지만 이제 합의됐어요. 사실상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돼. 20% 한도 내에서 핵 동력이 가능한 잠수함을 하려면요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하고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가 가능해진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 한 대 얼마예요? 한 20조 원이라고 지금 추정은 되고 있죠. 예. 우리 1년 예산의 5%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뭐 북한이 저렇게 뭐 이제 곧 북핵과 핵과 미사일을 이제 그 현장 배치를 실전 배치를 할 텐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돈 들여서라도 우리는 이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구상이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점. 자, 잘했다 잘못다는 뭐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고. 속상해 진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돈 갖고 그 진짜 그 소외계층 복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0조면.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제가 정말 북한의 지도자라면 그 돈 반뚝 띄어서 우리 주면 포기하고 우리 같이 경제 발전하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자, 근데 나는 오히려 그 돈 팔아먹고 그거 진짜 저거 뭡니까? 무기는 코미션 10%라면서 2조. 그러니까. 2조 김정은이 받는 것 같아. 그러게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전문 용어 있잖아요. 반띵.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스텔스 F-35, 랩터 F-22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이제 출격하는 거예요. 오키나와하고 괌에서 떠가지고 이게 이제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른바 공포의 균형.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이 전술 자산을 지금 미국이 더 좀 갖다 주겠다라는 건데 한 가지는 빠졌어요. 전술핵 재배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달라 그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승인 안 한다고요. 전술핵 재배치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좋든 싫든 북한 핵은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억제하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때까지. 제일 무서운 거. 자, 여기서 이제 미 국방부가 아무리 이렇게 말폭탄 터뜨려도요. 정말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는 국방부가 아닙니다. 미 재무부예요. 세컨더리 보이콧. 오늘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딱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하세요. 자, 이게 BDA 모델입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요거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지금 쫓아다녔던 문제인데 이게 김정일이 비자금 관리하던 이 회사 은행이에요. 기껏해봐 2,500만 달러였어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그때 피가 얼어붙는 제재라 그랬어요. 왜냐? 미국 재무부가 딱 찍어서 금융 제재를 시작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은행하고 거래 안 해요. 요 바로 일주일 전에 12개 은행에 대해서 12개 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감시하겠다. 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떴거든요. 저 이게 그래서 군사 제재 있잖아요. 지금 뭐 전략 무기가 어떻고 뭐 핵 추진 잠수함 이거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거는 이런 조치라는 거. 뭐 이런 점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밑밥이거든요. 그럼요. 그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예측할게요. 그다음에 뭐예요? 자, 비행기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그 다음에 잠수함 떴다 빠졌다. 그럼 뭐가 들겠어요? 돈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잖아요. 기름 들어가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지금 한 1조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3조 올리려고 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북한 때문에 우리 세금 돈 들어가는 건 이미 우리도 각오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좀 어떻게 좀 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뭐 돈으로 막아야 돼. 왜냐하면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라도 그걸 막아서 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예. 어디 전 세계가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아니 저러다가 내년 초나 김정은하고 부시하고 전격적으로 대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돈만 퐁퐁 들어가는 거예요. 돈 쓰고 그게 이제 돈 쓰고 뺨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보 되고 주한미군 주둔 그 방위비 분담비는 네. 올라가면 이게 역진 금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예. 자 그런데 답답해. 이 우리가 이제 무기 사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주한미군 부담금하고 상쇄해서 또 협상할 여지가 또 있어요. 대신 우리가 무기 사주지 않았느냐.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장사꾼 기질 때문에 참 정말 안타까운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예. 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방향을 잡고 이런 국내의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딛고 예. 이렇게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속담 한마디 해드릴게요. 트럼프에게 돈 좋아하는 사람 돈으로 망합니다. 예. 예. 자, 하여튼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돌아오시면 이제 국내에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울 거니까 이런 속사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어쨌든 겁니다. 지금 그 와중에 고생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박수 예. 한번 시세 보내드리고 한번 싶어요.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어제 안철수 속상해. 대표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통과시켰다. 동의하세요? 아유, 저는 여의도 엑스맨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 표가 160표 나왔잖아요. 예. 자, 민주당 표하고 무소속 다 합쳐가지고 130표라고 치고 예. 최소 30표의 그 찬성표가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국민의당 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태경 찬성표 찍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29표? 29표. 제가 제 정보통에 따르면 최소한 5표 내지 6표 나왔어요. 바른자유한국 포함해서. 네, 그게 어찌됐든 청와대 분석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덕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조간 신문들의 이제 오늘 이제 분석 기사예요. 예.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당 의총을 쭉 지켜보면서 딱 느낀 거 안철수 대표 반대잖아요. 아니요? 뭐 명시적으로 반대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 생각을 밝혀라. 자, 자율투표는 좋다. 그럼 당 대표로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는데 끝내 대답을 안 했죠. 근데 증언은 있었잖아요. 있었죠. 추미애가 만나러 가겠다니까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뭐 해석은 가능하죠. 부결시켰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은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게 또 이 정치적 부담도 있고 예. 더 걱정되는 거. 내가 당 대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딱 밝혔어. 예.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에는 찬성시켜야 되는 분위기야. 예. 그럼 당 대표로서의 위신과 리더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8530님, 단지까지 가는, 구로 단지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5624번 버스에서 마성의 중독성 정봉재 정치쇼 나오네요. 저도 운전하다가 매일 들었는데 버스에서 듣네요. 볼륨 좀 한 칸만 올려주세요, 기사님. 자, 5624번 광역버스 갔죠? 이렇게 되면? 그러네요. 기사님, 볼륨, 다른 분들 지장받지 않게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환님, 원일이 기자님 되도록 빠지지 말고 매일 나와주세요. 아유, 더욱더 감사합니다. 땡큐, 네. 땡큐 곱하기. 네. 저 지금 저 시간 더 있어요? 좀 그럼요. 딴 얘기 하나, 좀 더 하나. 해도 예, 다음 돼요? 뉴스 하나. 자, 본계처럼. 정치 뉴스는 아닌데, 기아차가 잔업 중단을 해서 지금 시끄러워졌어요. 예. 하루 30분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거고요. 이유는? 그거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이제 판결 때문에 4,500원이 얼마 나왔죠? 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근도 지금 줄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생산량이 4만 대 줄어들고 대신 근로자 임금이 연간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예. 그럼 이제 노조는 1인당? 1인당. 노조는 어허. 당연히 반발하죠. 통상임금 올린답시고 이거 지금 잔업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임금이 줄어드는데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데 자, 그거는 이제 노사 간에 이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일은 아니에요. 예. 자, 걱정은 뭐냐면 현대 기아차의 생산 능력이 연 900만 대인데요. 예. 올해 판매량이 700만 대예요. 중국 때문에.
200만 대가 남아. 내수도 그렇고.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원희룡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가 뭐의 약자라 했어요? 울트라 뭐? 파이팅. 어려운 말 써. 울트라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알흠다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예, 알흠다웠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아, 지금 그 바른정당이 네, 한반도처럼 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입당원서 가져오셨죠? 자, 정당 만드셨어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소개할 때 들어오세요. 네. 톡톡 들어오지 마시고. 아니, 오늘 류여해 최고위원님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 정봉주 예. 공교사님하고 신경전 벌이는 거 그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그 오늘 뭐 구두 고치러 가셨대요? 뭐, 아니, 나와야 돼. 소개부터 하세요, 그분. 본인. 예, 본인 소개를 아니, 하세요. 소개 아까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인사. 네. 소수당의 서름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전혀 서름 안 느끼시는 아주 씩씩하신 것 같아요. 아니, 제일 왜냐면 지금 꿋꿋하셔요. 1년 좀 넘었는데 국회의원 된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누가요? 저한테 그 꿈에서도 찾아와요. 윤소아 의원님이. 오늘 진행하십시오. 예. 거꾸로 같아. 우리 봉도사가 엄청 현직 의원님 부러워하시느라고 꿈에까지 나타나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징해보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격려. 진 의원님, 의문의 1승. 진수 의원님. 진수 장관님이에요. 의원님 아니에요. 의원과 장관을 두루두루 하신. 스펙이 가장 좋으신. 근데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바른정당 왜 그런데요? 아니, 뭐 저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 힘을 좀 쓰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갖고 계세요? 계속? 지역구는 갖고 있어요. 성동? 성동. 어허. 예. 지금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은 홍익표 의원 재선입니다.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진수 네, 의원님도. 네, 저도. 재선하다가 장관을 가셨나요? 재선하다가 재선 중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기는 몇 년 하셨어요? 한 13개월 했습니다. 13개월. 네. 예. 저하고 비슷하네. 제가 감옥 가서 12개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13개월 장관하면서 예. 다른 분들 한 2, 3년에 할 일을 제가 하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열심히 했다고 하셨어요. 생각을 우리 또 합니다. 네. 보건복지 위에 있는 그래서 저 자문을 많이 윤서 의원님 구하려고요. 평가 13개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평가. 아니 아까 이 방송 전에 만나 뵀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시라고 방송 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 진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진영에 예. 계신 분들보다는 맞아요. 원래 그 연대에 계셨었죠. 그 정치하시기 전에. 연대 학교를 다녔죠. 예, 그랬나요? 연세대학교. 학교 다닐 땐 그 돌도 좀 던지고 그다음 옹격교육 쪽으로 하셨어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돌이 떨어져 버렸는 모양. 아니요, 일자리 찾아가다 보니까 뭐. 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이소영님, 똑소리나는 이재정 의원님, 우아고 품격 있는 진수 의원님, 중독수 있는 사이다 윤서 의원님, 오늘 패널 굿. 자, 이렇게 영어는 우아하게 써야 되는데. 우아하고 품격 있대요, 저보고. 감사합니다. 예. 저 동감이에요. 오늘 처음 영어로. 뵀는데 그 느낌 있어요. 아니, 영어가, 저도 영어를 전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영어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영어가 저렇게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구나. 네. 자,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야기하겠어요. 얘기했어요. 트럼프 유엔 총회에서 예. 연설했는데 거기는 낮술 먹고 깽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저작거리예요. 예. 낭인들 그 행패 부리는 곳이 유엔 총회장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특히나 예. 동맹을 위한다 하면서 동맹국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오히려 동맹국 대통령이 엿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 보고 저는
저 트럼프 뭐 카드 놀이를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드 놀이에 룰이 있는데. 네, 이건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회 발언에서 32번이나 이렇게 평화를 강조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견제와 지적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오찬하면서 다시 또 뭐 전략을 더 많이 어떻게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그리고 가장 강한 연설이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트럼프를 지켜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는 그건 진수입니다. 저는 그거는 왜 미 대선 때 그 오바마 그 영부인인가요? 예. 미셸 오바마.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원하면서 트럼프 진영이 워낙 이 막말 저급한 수준으로 캠페인을 하니까 거기다 대고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뭐 이렇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뭐 그쪽이 그렇게 나와도 우리가 점잖게 간다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되고 사실은 이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 이런 거는 좀 그 대통령께서 나가서 불식을 시켜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반도는 밖에서 보듯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위기가 아니라는 거를 한미동맹이나 한미일동맹 이런 걸 통해서 좀 세계를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시선을 잠재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그렇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또 그렇죠. 같이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우리 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쉬운 대목은 있습니다만. 네. 이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한 것을 또 언급했어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몇 번 이 토론이 있는데 워낙 현황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북이 저렇게 노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명확히 봐야 돼요. 북은 지금 미국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과 미국에서 자기들의 살고 싶은 거예요. 생존을 보장하라는 일련의 과정이라 전략적 과제이고 그래서 북은 미국보다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어서 우리의 위협을 없애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옛날에 9.19 조치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계속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뭔 완전 파괴라뇨.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트럼프의. 평소의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엉망인주는. 예. 예. 근데 트럼프 그 발언을 비판하시려면 김정은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을 하셔야 그 앞부분이 설득력이 그러니까 있어질 이 강대강을 계속 오늘 또 김정은 그 위원장님께 정확히 직책을 모르는데 직접 성명을 통해서 강경한 발언을 또 쏟아냈고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하고 여당 의원 이재정 사상 최고의 초강력 대응 조치를 고려한다. 예, 여당 의원 이재정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윤수아 의원님 나오신다 그래서 저 오늘 나와서 커피 마시면서 쉬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왔고요. 또 진수희 전 장관님 최고위원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뵀지만 사실 처음 뵀어요? 예, 개인적으로 처음 뵀는데 아니 국회의원 초선이에요 지금? 예, 저 초선이에요. 그러시구나. 너무 노련해서 제가 사선이에요. 제가 낙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입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합리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어서 저는 오늘 뭐 그간 인사청문회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쉬어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으로서 그래도 우리 문 대통령님 방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윤수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알겠지만 인식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해법에 대한 인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외교 현장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는 말과 그 행간 그리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메시지는 달랐을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전 국민이 외교적 용어를 좀 알잖아요. 문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법에 대한 기대는 우리 모두가 그 평화라는 말의 울림에 울컥했던 기억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르지 우리의 않을 겁니다. 옵션을 구체적으로 하자 이제는 워딩이 아니라 옵션을 하자 쌍중단하자는 거예요. 중국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발 이제 미사일 발사하지 말고 핵실험하지 마라. 대신 우리 한미 군사
군사훈련. 종합훈련 같은 경우도 한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행동 대 행동을 하자. 그래서 협상을 하자 하는 해법을 가지고 있는 거 오히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옵션을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애둘러서 이렇게 가니까 뭐 그때 정봉주 전 의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약간 요즘 좀 무엇이 기우신 것 같아. 그냥 가던 길 계속 갔어요. 뭐냐면 그러한 것을 저쪽에서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향하는 우리의 구체적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행사할 때가 됐다 이제. 그러니까 90년 초반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덕희님. 그걸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말상인데. 얘기하세요. 어제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 들으며 울컥 눈물 쏟았네요. 우리나라 촛불혁명은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라는 대목에서요. 우리 국민은 전쟁 폭력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자, 90년대 초반에 일시 중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고요. 말씀하세요. 예, 무척 위험한 얘기다. 아니 지금 뭐 여기 말씀 주신 문자 주신 분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긴 한데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억지력이 또 있어야 준비를 해야만 그들로 하여금 오판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아까 윤수아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론상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맞는 말씀이신데 현실에 딱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수아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 옵션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선님 전에는 정치 뉴스 나오면서 채널 돌렸는데 보는 라디오죠. 보라까지 챙기는 편이 되었어요. 정치를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윤수아 의원님 감사드려요. 윤수아 의원님 여기 없어요. 제가 하나 넣어준 거예요. 짠하게 봤구만. 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통과. 자, 바른정당은 어떻게 하태경 의원님은 찬성표를 던졌다. 공개적으로 밝혔죠? 네, 바른정당 의총 현장에 제가 어제 있었고요. 제가 현역은 아니지만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정식 바른정당의 입장은 뭐였었죠? 그러니까 당론 반대였고요. 이제 하태경 그렇다고 바른정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당론과 다른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걸 뭐 제재하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 하태경 의원은 공개적으로 의총 중에도 자기는 반대할 그 강한 이유를 뭐 못 찾겠다라는. 명분으로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 이외의 19분은 아마 다 반대표를 던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1대 19. 네. 청와대에서도 계산을 개별적으로 공식 입장이냐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두세 표쯤 넘어온 것 같다. 예. 뭐 그 당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당의 대표가 트럼프하고 비슷한 언어 구사라기 때문에. 자, 정의당은 다 찬성했을 거고요. 저희 정의당 정말 힘들어요. 아니, 후원금 주고 부족해. 앞전 여기 표창원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그때 추경안 부결될 때 있잖아요. 정의당은 100% 맨날 가서 앉아 있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펑크 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앞전에는 45대 45로 부결돼 버리고 우리는 가서 앉아서 여기저기 눈치 보고 좀 빨리 좀 했으면 하고 죽겠습니다 지금. 아니 정의당이 진짜 민주당보다 더 여당 같아요. 어제는요. 저도 국민의당 그 의원님들 찾아뵈면서 좀 하자.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국민들 생각합시다. 국민의당이면. 그리고
저도 설득하러 다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의당,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고 민주당 본진 같아요. 이중대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어제 표결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 그 이제 검색 순위에 국회 방송이 실시간으로 1, 2위를 다들 왔다 갔다 보고 했었어요. 있었어요. 전 국민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졸이면서 그랬어요. 다들 뭐 저희 진짜 민주당 이번 정부까지 오는 데까지 정말 책임이 크고 네.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당 대법원 분위기는 수사까지. 어땠어요? 당은요. 끝나고 나서. 성취가 아니잖아요. 예. 응당했어야 되는 일에 저희가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불발의 위기 때 저희 스스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굉장히 컸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당 여러분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는데 당대표는 물론이고 원내대표님까지 몸소 친히 노력 예. 많이 하셨거든요. 모든 두 분 다 의원들이. 로키로 갔죠. 예, 맞습니다. 그 설득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던 그 예. 초조한 마음에 의원님들이 응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분위기. 예. 계속 답이 안 나오네. 그래서 당의 분위기. 성취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마냥 기뻐할 수도 없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는 게 솔직한 얘기일 안도의 겁니다. 한숨. 예, 그리고 예. 앞으로 전국에 있어서 우리 집권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 협치를 풀어낼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숙제를 남긴 시간들이 네, 있습니다. 진수인데요. 아까 우리 이 의원님 그 대목에서 전 국민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안도했다는데 전 국민은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상당수의 이제 전 소위 국민의 67%쯤. 예, 여론조사가 67%쯤. 보수 진영 쪽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제 사법개혁 앞으로 필요하잖아요. 예. 사법개혁을 함에 있어서 이 김명수 후보자 지금 이제 대법원장 신임 대법원장이신데 사법개혁에 이 깃발을 들고 하셔야 될 분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이 돼 있다든가 중립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함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잘 지켜볼 거고요. 예. 그걸 유념하셔서 다수가 아니더라도 일부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정말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예. 제대로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공정한 사법개혁을 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왕 김명수 되셨으니까. 대법원장이 31년 재판하면서 물론 여기 그 변호사 계시지만 31년 계시면서 소수 의견에 가장 많이 귀를 기울인 분이거든요. 네, 네, 지금은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소수 의견이에요. 귀를 기울이시겠죠. 예. 네, 그래 주시기를. 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아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께 질문했잖아요. 예. 반응이 질적으로 틀립니다. 태도가. 그 이합전에 헌법재판소장 예. 양승태. 아니야, 김일수예요 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막 부둥켜 안고 한호 지르고 막 자유한국당 예. 부결 그런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까 저는 다른 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시선과 마음에서 바라봐기 때문에 정말 잘 됐다 기쁜 일이지만 자제하고. 우리 정의당과 민주당이나 다른 분들은 그냥 서로 예. 많이 썼다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속으로는 참 좋은 일이다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거 정말 진짜 차이가 나는 거죠. 내세갈 수가 없었다. 예, 그러나 일은 잘 된 일이다. 예, 지난 표결 때도 그렇고 이번 표결 때도 우리 의원님들 문자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넣어가지고 반대하는 여론도 저도 접하긴 했는데 일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예. 자, 김명수 시간이 대법원장 얘기는 예. 말씀은 자, 노래 듣고 광고 예, 듣고 다시 3부에 하겠습니다. 계속 오겠습니다. 자, 분위기 전환하는 의미에서 다음 존스 Keep on Running 계속 말을 풀어주세요. 여의도 UFC 3부에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의도 UFC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 우아한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 의원님 왜 의원님. 의원인 줄 아세요? 위원님. 바른정당 최고 우아한 의원님. 예. 아. 자 한성미 님, 네 분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가요? 봉도사님 웃다가 얼굴 터지시겠으면, 웃다가 얼굴 터지면 좋겠다. 윤 의원님 오늘 안경 어디에 두고 오셨으면 안경 좀 쓰고 계세요. 자, 황주영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26세인데 제발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유 안 일어나겠죠. 자, 진수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답변해 주고 넘어가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오히려 평화를 구하는 가져오는 길이다.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다 그래서 진짜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 되겠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인 것만은 맞는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정말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겠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 연설 뭐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회담 하면서 제가 조금 안쓰럽게 느꼈던 거는 이 뭐 코리아 패싱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든 그 우리를 패싱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 많이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인상은 제가 받았습니다. 예. 이제 그럴수록 근데 우리 목소리를 좀 강하게 저는 조금 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진 장관님 말씀에 그 걱정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오히려 반대로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냉전시대 대단히 강대강으로 갔었어요. 이분은 다른 부분으로서 결국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전쟁의 이기를 막아야 할 때는 평화적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오히려 대단히 그 냉전주의에 사로잡혔던 레이건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서도 이 부분을 뭐 인용한 것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뭐 예전처럼 냉전 시대처럼 뭐 군비를 이렇게 막 이제 경쟁하듯이 늘려서?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과학 중심 외교에서 탈피해서 외교도 다변화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우리 야당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면서 잘 해나갈 거고요. 당대표가 됐어요. 드디어. 제가 당대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스프레 했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축하드립니다. 김명수. 잠깐 못했던 김명수 그 계속 하셔야 돼요. 후보자님 이제 인준의 즈음에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아마 이제 기독교 에서 올해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진중하게 우리에게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대부분은 제가 뭐 답장을 안 드리고 있다가 어제는 제가 하나하나 답장을 드렸습니다. 염려 알겠다 하지만 부풀려진 사실들이 분명히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판결해 오신 분이 아니고 사법개혁이라는 게 국민의 피부로 와닿게 정말 국민의 행복으로 돌려드리도록 제가 느끼도록 해드릴게요. 염려 감사합니다 하고 일일이 답변을 보내드렸습니다. 예. 우리 진 의원님도 이제 약간의 염려를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인천 가정에 있었던 모든 의혹을 부식시킬 수 없는 거고 결과로서 우리가 사법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예, 희망이 부풀어 있거든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슬슬 이슈 넘어갈게요. 라고 작가들이 써줬어요.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뭐 또 너무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아니 진도 안 나도 관계없어요. 어제 가게로 자유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완용 발언에 의해서 또 어제 그 가결 후에 당 대변인이 국민들에게 사법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라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요? 그 말 듣고요. 이게 진짜 속아 웃을 일인데 한번 되묻고 싶어요. 염치라도 있는 건지. 지금 어떻게 사법의 중립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예, 지금 사법이 이렇게 망가진 부분에 책임이 누구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분명히 스스로를 되돌아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이제 호의 사법부가 출범했어요. 진수 의원님. 그래서 우려되는 바, 또 이 기대하는 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를 아무래도 정리를 좀 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아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의 그런 수준의 그런 방향의 사법 개혁을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예, 기대도 일단. 일테면. 예? 일테면. 국민의 눈높이와 맞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다는 건 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거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인식이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좀 유념하셔서 정말 국민들이 그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해 주시고 단 이제 그 과정에서 이분이 쭉 그동안 이 법조인으로서 해온 그 일들과 활동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념적인 편향성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중립이나 독립성이 과연 담보가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예. 사실이에요. 그 부분까지도 다 잘 귀담아 유념을 들었으면. 하셔서 그런 걸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좀 개혁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면 바른정당은 물론 그 인준 과정에서 당론으로 반대는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응원을 보내드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 6년 출범했죠. 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기관이 은폐했다. 검찰, 경찰인가요? 예. 이 의혹 이게 뭐죠, 이재정 의원님? 아마 지금 국감의 증인 채택 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마 국민들의 관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호.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국정원 그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들이 추가로 밝혀지는 과정에서 예.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분명히 무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당시로서 수사 일선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면죄부를 시켜주고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소환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당시 진행했던 재판은 물론이고 김용판의 관여를 보면은 다들 납득할 수 없는 시간에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시 환기를 시켜드리자면은 김하영 그 국정원의 그 여직원이었었죠. 여직원이었죠. 지금도 이제 국정원에 아마 계실 겁니다. 12월 11일 밤에 이제 소위 말한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13일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이미 제출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컴퓨터를 경찰청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일 날이 알다시피 대선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16일 날 아마 그때 후보 토론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 후보 토론회 직후에 경찰청이 중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당시 IT 전문가들은 컴퓨터나 기타 하드를 분석할 충분한 물리적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중간 발표를 해서 문제 없다. 댓글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중간 발표를 해버립니다. 그게 밤 12시 가까운 시간이었죠. 맞습니다. 그때 후보자 토론회가 끝난 직후고 심지어 그때 당시 후보자가 관련된 발표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한 수사기관의 행태 자체가 이미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것이다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민주통합당에서 고소고발을 했었는데요. 당해 사건 수사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 피고인이어야 될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수사상에서 예. 면죄부가 주어졌기 때문에. 예. 당해 사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그런데 네. 이재호 전 의원도 그렇고 피가 피를 부를 거다. 같은 또 아주 절친 관계 있잖아요. 예, 이재호 예, 예. 의원님과 정병국 의원님 같이 친이계였었죠. 이거는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 고소고발한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예. 이재호 전 의원이나 정병국 전 대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예. 표현이 피가 피를 부를 거다. 예. 표현이 섬뜩하긴 한데 이 말 뜻은 뭔가 하면 보복 정치하지 마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염려를 하는 거죠. 예. 이 정권, 이 정부도 임기 5년입니다. 앞으로 한 3, 4년 후면 레임덕 들어갈 거고 전 정권이 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난 10수년, 20년 넘게 계속 정치 보복이 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게 우리 정치 문화를 한 걸음도 퇴행시킨다. 못 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도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의 적폐는 청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개혁이니까요. 그렇지만 적폐 청산 혹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이런 걸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그 후일에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오는 예. 그런 악순환이 계속이 될 거니까 이번 이 상황에서 댓글이 됐든 블랙리스트 관련 건이 됐든 철저하게 예. 자료가 나오면 그거에 의거해서 현행법대로 처리를 하면 되고요. 예. 그걸 과도하게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표점을 찍어놓고. 팩트보다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국민들 눈에 저거는 좀 과도하다. 아하. 저거는 이 감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것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 보복으로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을 좀
해서 저는 이 정부는 정말 촛불혁명에 의해서 탄생됐다고 늘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좀 끊어내는 그런 새로운 뭔가를 좀 마련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그런데 해요. 예. 경계가 이제 애매모호한 순간들이 와요. 네. 자, 국정원 정치 개입한 거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는 분에 동의를 하는데 쭉 수사를 하고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를 갖고 들어갔는데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말 이러면 이게 아니 근데 그건 그것도요. 마냥 뭐 나온다? 대통령이 예. 직접 지시를 예. 했겠어요? 아니면 문서로 뭔가 그걸 했겠어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됐는데 조사를 있으면 조사하고 있으면. 수사를 하지만 그런 게 없는데도 고소고발을 해서 검찰청 예. 포토라인에 세우는 거 그거를 목표로 망신 주기를 하는 이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그거만 좋겠다. 목표로 그게 목표로 갔으면 안 그러니까 뭐 이게 예. 특정한 걸 목표를 두고 예. 이렇게 하는 거는 표적하는 식으로 하는 거는 좀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도 별로 알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자, 것이고. 윤서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요. 네. 3주 계속 하락했고 60대 중반까지 갔다가 방금 오늘 조사한 갤럽 조사에서 70%대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안보 리스크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박성진 장관 후보대로 떨어지다가 다시 회복됐거든요. 네. 해외 나가면 늘 회복은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자, 이 댓글 문제 네. 지금 진수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네.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보복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되겠다. 네. 어떻게 보세요? 목표를 찍어놓고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피가 피를 부를 거다? 저는 그렇게 썸뜩한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세기는 해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부분에 아까 댓글이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얽혀 있는 거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타겟팅해서 넣기 위해서 한 거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 나왔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고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했잖아요. 아니 세상에 문건 제목이 박원순 제안 문건이 뭡니까 문건도. 뭐 유도에 꺾기 들어갔습니까 지금? 나는 정말 이 천박한 이런 부분들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된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지금 저는 이명박 그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시켜야 돼요. 그거 조치해야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다 밝혀야 되니까. 그리고 특히 기종을 조심할 필요가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기종? 예, 747 그 기종을 예. 그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 747 그 비행기 그 보잉 747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출국 금지에. 윤 의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출국 금지를 합니까? 출국을 하셔도 안 돌아오신다는 겁니까? 아이 그 말씀 너무 좀 과하셨어요. 예, 제가 그 박원순 시장님 누구시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예. 그 고소고발을 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아침에 함께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고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하시는 거고 저희 당에서도 관련된 내용 이제 국정원에서 나온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발을 준비 중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명박 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당시에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 지금 저희 뉴스를 달구고 있잖아요. 그 블랙리스트가 VIP한테 보고됐다라는 내용이 문건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장이지도 않았던 박원순 리스트가 같이 관리가 됩니다. 어허. 그랬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것도 VIP에게 보고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피고소인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저희는 공당으로서 이게 정치쟁점으로 비화될까 봐 저희 당에서는 피고발인으로 넣지 않겠다고 했는데 박원순 시장님으로서는 법률 검토의 결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안 문건을 보면 2009년 6월에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시장이 아니었었어요. 주간 경향에서 보도하고 그러면서 근데 국정원이
나를 사찰하고 있다. 나를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니까 국정원이 명예훼손을 또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때 시장도 아니었던 박원순 예. 그때 아름다운 재단인가요? 희망제작소. 네네. 희망제작소 희망제작소, 대표로 예, 예. 있었는데 왜 멀쩡한 시민운동단체 대표를 제압을 하죠? 당시로서 박원순 시장은 충분히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으로서 예비 자산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그 소위 말하는 야당 진보적 의견 그룹에서 어떤 리더로서 오피니언을 이끌어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구심점이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총체적인 역량에 어떤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이인숙님 잘못한 걸 바로잡는 게 왜 정치보복일까요? 잘못이 있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주님, 윤석열님 말씀을 찬성합니다. 정치보복이라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억울한 걸 풀고 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진수현님, 예. 이인숙님 말씀에 그러니까 답변. 모든 예. 행위를 다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요. 이게 도를 넘어서거나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면 정치보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하는 거고요. 예. 조사나 수사 과정의 자료상으로 나오면 그거에 이제 적절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정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블랙리스트니 뭐 이제 제한문건이니. 국정원 제한문건이니 이런 것들은 어느 정권이나 그 정권에 왜 과잉 충성을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뭐 국정원 일부가 될 수도 있고 청와대 내에 참모들 가운데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과거에 대한 적폐는 청산하되 이 정부도 과연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애초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과거에 무슨 적폐 청산하는 데만 온통 심혈을 예. 기울일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내에 그런 건 없을지 하는 걸 예방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인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 대한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과 지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그런 인사 문제는 전혀 없을 것처럼 뭐 5대 기준 막 설정하고 그러셨잖아.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게 또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인다. 네, 제대로 검증 안 되면서 검증 라인에 있었던 사람 지금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과거 적폐 청산하는 과정에 새로운 적폐가 만들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거를 유심하게 유념하면서 해야지 온통 과거 청산에만 너무 매몰돼 있지 마시라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거가 과거만이 아니죠. 이제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미래로 가자.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번 국회에서 문제가 될 이번 이제 정기국회에서 예. 논의가 될 방송법 개정만 하더라도요. 예전 방식으로 두면은 권력을 집권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법입니다. 아니,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데 개정을 하자는 겁니다. 개정을 통해서 최대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지킬 수 있는 있도록. 안들을 마련해 가자라고 이미 아니, 그래, 제안을 당에서 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상황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예. 얼마 전에 대통령 당신이 본인이 그 방송법 개정안 재고해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지금의 현재의 방송법도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야당이던 당시에 제안을 했었고 최소한 이전에 아마 새누리당이던 당시에 예. 새누리당과 협의를 했던 이전에 합의한 내용 정도로만 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금 더 방송의 신중하게 공정성을 검토하자. 위해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아이, 자, 그건 진수현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처럼 나오셨는데 예. 당 얘기를 좀 해야죠. 네,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민통합포럼 만들었다? 거기 저도 참여하고 궁금해요. 계세요? 저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참여는 안 하지만 심정적으로는 같이 합니다. 그럼 네, 통합파? 예. 자강인데 통합해요. 아니요. 아니, 저는 진짜 자강파다 통합파다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놓고 싸움 붙이는 거. 이거 진짜 언론이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분법에 동의를 안 하는 그럼 게 통합파 자강파 아니라 자강파 통합파. 모든 정당은 모름지기 자강을 통해서 늘 외연을 확대하고 세를 굴리고 다른 세력들과 통합하는 일을 부단히 상시적으로 예. 해야 되는 게 상시적인 책무예요.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예, 자, 예. 지방선거 전에 하나가 될까요? 그 지방선거 그게 타이밍 문제가 아니고요. 예. 혁신을 전제로 혁신을 전제로. 이 통합에 대한. 중도 보수 개혁 보수가 통합이 되는 빅 텐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저는 동의하는데 그 시점이 꼭 선거 앞두고 알겠습니다. 선거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건 곤란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바른정당 진수희 전 장관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윤소아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예. 오늘도 아쉽네요.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비정상회담
비정상회담 어디 갔죠? 비정상회담, 비정치회담. 비정치회담. 야, 정상회담만 보다 보니까. 자,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네.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우, 목소리 감사합니다. 굿그로 만드는 거 알죠? 영어는 굿이 없어요. 굿. 다시 어린지의 시대가 오는 건가요? 오렌지. 자, 그리고 알흠다운 강경윤 SAS 퍼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강 기자님 때문에 네. 제가 TV를 안 보는데. 왜요? SB, 아니. 네, 원래 TV 안 원래 안 보시는데. 봐요. 저 이제 우리 지하실에. 네. AV룸이 따로 있어요. 오. 오디오 비디오룸 따로 와우. 있는데 안 가요, 거길 저는. 근데 가서 얼마 전에 골로프킨 복싱 볼 때 잠깐 탁 틈이 있을 때 SBS 퍼니는 뭐지? 그걸 찾아봤어요. 와. 뭐 하던 곳이던가요? 우리 집엔 안 나오던데. 이 검증 들어가니까 약하신 모습을 제가 허를 찔렀습니다. 예. 네. 훅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강경윤 기자님, 네. 김광석 사망 미스테리 취재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요. 김광석 사망 미스테리인가요? 아니면 딸 사망인가요? 최근에 김광석 씨는 사망한 지 벌써 22년이나 흘렀죠. 1996년에 사망했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딸이 한 명이 있었는데 예. 그 딸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그 딸이 10년 약간 전에 장애가 있죠. 그렇습니다. 발달 장애가 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심한 장애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도 가능했고요. 혼자 학교 다니는 것도 가능했다고 예. 합니다. 딸이 있었는데 딸이 10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다시 이게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숨긴 건가요? 밝히지 않은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가치 판단의 문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검찰 네. 사망 사건 재수사를 하겠다. 네. 오늘 발표했죠. 딸이죠? 딸입니다. 어젯밤 현장 취재 갔었어요? 또 뻗치겠어요? 네. 아니 근데 네. 뻗치기 할 때 혼자 다니세요? 누구 같이 가요? 어제는 사진 기자랑 같이 갔습니다. 네. 왜냐면 혼자 가시면 뻗치기는 주로 밤을 새는데. 네, 그런데 사실 불안해갖고. 저는 사실 혼자 가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 게 제 얼굴이 좀 경계심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얼굴에 윤곽은 분명한데 경계는 있는데. 아니, 예, 그런 뭐 윤곽은 있는데 네, 경계심이 예, 경비 아저씨들 보면은 쟤는 어디 놀러 왔나 보다 이런 게 있어서 예. 어제도 사실 제가 싹 얘기해가지고 어떤 선생님 뵈러 왔다고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바깥만 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제 87년 6월 항쟁 때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 양정철 씨를 네. 명동성당에서 트렁크에다 이렇게 구출해냈다는 네, 얘기를 있죠. 얼마 전에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누가요? 제가요. 제 그래요? 차로요. 그럼요. 저 훌륭한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머, 은근히. 역사적 현장에. 근데 들어갈 때 네. 차를 타고 들어갈 때 그때 차 없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는 정말 강남의 오렌지죠. 오렌지죠. 아주 날라리처럼. 네. 평상시에 날라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날라리처럼. 왜냐하면 경찰들의 무작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저런 애가 무슨 데모라고 하겠어. 야타족인가 보다. 그렇죠. 야타족이가 또 옆에 여학생을 하나 태우고. 아하. 옛날에 80년대 그 정경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급조된 날라리복 이런 것들을 많이 입고 시내로 나갔었죠. 저는 그렇게 천박하게는 안 합니다. 저는요, 아주 점잖게 입고 조그만 가방을 하나 들고 다녀요. 그 가방 안에는 수영복과 비누와 치약과 칫솔, 뭐죠? 물안경과. 호텔 수영장. 건문에 대비해서. 건문에 대비해서. 건문 딱 하면 주로 데모를 종로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건문 딱 하면 YMCA 수영장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신 건문하고 데모하다 분명히 잡았는데 수영복이 나오니까 가세요 그냥.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이 억지로 그 날라리를 위장하기 위해서 날라리복을 입었는데 왠지 모를 촌스러움과 어색함 때문에 날라리 같은 데 이상한. 우리 작가들 난리 났어. 어젯밤 취재 현장 어디 갔었니? 왜 이렇게 재촉을 하시네요. 네, 저는 어제 경기도 기흥에 사실 제가 그 김광석 씨의 부인인 서 씨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서 씨의 말을 아무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듣고 싶다. 그래서 들으러 갔는데 은근 집요한 데가 있어요. 우리. 좀 집요합니다. 네. 근데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저도 어제 거의 밤 늦게까지 있었는데 불이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웃 주민들한테 수소문을 해보니까 3일 전부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일 전서부터. 네. 뭔가 이제 언론에 자꾸 나오니까 그렇죠. 불편하니까 네. 일단 언론을 피한 것일 수 있고. 네, 그렇죠.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집에 경비아 씨가 흔적은 인척은
인기척은 없었어요? 인기척 전혀 없었고요. 경비원 씨가 저를 잡으러 온 걸로 봐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네. 예. 그럴 땐 앞으로 저한테 미리 아이디어를 구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드론 띄우면 됩니다. 카메라 달아갖고. 드론이요? 예, 드론 띄우면 아내가 보이거든요. 드론이 없는데. 예. 빌려주세요. 제가 이런 드론 멘트를 날려도 되나? 네. 예. 서 씨 이름이 다 밝혀졌나요? 일부 언론에서 밝혔는데 저는 서 씨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맞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무슨 이상한 혐의나 이게 있더라도 우리나라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있죠. 3심 끝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 자, 어떤 흔적을 발견할 얘기를 듣고 근데 네. 좀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고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딸이고요. 예. 딸이 아파트에 쭉 살았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허. 이웃들이 주로 이제 자식 얘기하고 이러니까 딸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근에도 딸은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딸의 신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이 사는 동거인인데요. 예. 이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인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동명이인인데 누구와 동명이인이냐면은 김광석 씨의 동창이었다는 거죠. 다시 헷갈렸어요. 어려워요? 다시 할게요. 이해했어요?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김광석 씨가 이제 사망하기 전 예. 1996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 김광석 씨가 미국 뉴욕으로 공연을 가면서 그 공연을 도와줬던 동창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이 씨인데요. 그때 당시에 김광석 씨가 이 씨와 자신의 부인인 서 씨가 함께 사라지자 실종 신고까지 하면서 찾아러 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네, 그거는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예. 네, 친구분들한테도 제가 뉴욕에 전화 걸었거든요. 어제 밤새서. 그랬더니 맞다. 그런 일이 정말로 서 있었다. 씨와 이 씨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자 네. 상식적인 의심. 네. 둘이 무슨 이상한 관계인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일기장에는 이 씨가 고백을 했다. 우리 그런 사이였는데 너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누구의 일기장? 김광석 씨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네, 그래서 이 씨가 있고, 근데 이 씨가 외모가 특이하세요. 왜냐하면 좀 이런 행색이라든지 이목구비,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씨의 동명이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 씨의 동거인이 이 씨와 동명이인이다. 그리고 같은 헤어스타일, 굉장히 특이한 헤어스타일이다. 동명이인으로 추정되는 거죠. 아니요, 동명이인이 맞습니다.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동명입니다. 동명입니다. 네. 2인은 아니죠. 2인일 수도 있고 1인일 수도 1인일 있고. 수도 있고 동명의 그분과 같이 살고 있는데 외관도 비슷해서 해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하는 네, 제가 지금 그걸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문제되었던 의혹의 그 남자와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어디에서 브리핑하는데 이렇게 잘 추정을 해주면 기분 좋죠. 너무 좋네요. 예. 그럴 감사합니다. 때는 영어로 해야 돼요. 땡큐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요? 예,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러니까 김광석 씨 네. 부인이 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지금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어허. 당당하다고 예. 하면 그럼 본인이 억울해서라도 나서서 해명을 해야 정상일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는데 해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라졌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뭔가 당당하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거 아니냐. 마치 예. 요 지난 겨울에 최순실 사태 있었을 때 보면 그분들이 억울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증거 감추고 숨기고 사라지고 이랬잖아요. 그 검찰청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숨는 자가 범인이다. 그러니까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또 마지막 결론 있죠. 네. 가리운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어이고, 네, 좋네요. 근데 드러날 수 있을지가 지금 예. 김광석 씨의 팬들은 옛날부터 예. 김광석 씨는 자살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의심을 한 거죠. 예. 두 가지 차원에서 김광석 씨의 평소 언행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날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건 자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럼 피살됐단 말인가? 누가? 라고 의혹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 자리에 김광석 씨의 부인뿐만이 아니라 부인의 오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오빠한테 강력범죄 전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있었던 그러죠? 것이 아니냐. 이제 그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예. 이게 뭐 아직 확인이 안 됐으므로. 모든 매체가 다 확인한 것은 아니니까 예.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부인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김광석 씨한테 해를 끼쳤다면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 사건이 있기 직전에 김광석 씨가 부인한테 이혼을 통보했다라고 하면 이게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을 통보했다. Why 이혼? Why? 왜냐하면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외도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아내 불륜 의혹. 그래서 때문에. 이혼 통보가 동기가 됐고 오빠의 존재가 어떠한 살해 방법이 된 거 아니냐. 이 정도로까지 시나리오가 나왔으면 그렇게 결론 내고 아니 그러니까 가면요. 시나리오가 나왔다는 거죠. 예. 의혹의 시나리오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럼 부인이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왜 해명을 안 하고 사라졌을까. 이것 때문에 음모론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네. 김광석 씨가 네. 이것도 한번 확인해 줘. 그 팩트 체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광석 씨가 저작권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저작권은 그때 당시 아내가 아내에게 있던 아버지에게 돌려놨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버지에게 돌렸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절친한 친구 2명한테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서 씨하고 김광석 씨의 사이가 정말 안 좋은 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이유였는지 사실 부부만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차이가 정말 안 다만 우리가 좋았던 건 추정해보고 긴 건데 뉴욕 갔을 때 그 공연 기획자 이 씨와 함께 행방불명이 됐고. 네, 근데 그 전부터도 사실 부부의 사이는 안 좋았는데 그 부부의 사이 안 좋다가 아기가 났는데 아기가 안타깝게도 장애가 살짝 장애가 있으니까 그럼 부부가 계속 싸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이혼까지도 염두에 두다가 재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이 사실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고 그 동시에 이 김광석 씨는 나는 이 저작권을 아내가 보통 가지게 되잖아요. 본인이 사오면 예. 아버지에게 넘기겠다라고 해서 아버지와 그 김광석 씨 사망 이후에 아버지와 서 씨 간에 이 저작권을 두고 소송이 2006년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갔죠? 아이에게 갔죠. 아이에게. 네. 2006년에. 그러니까 네. 그 아이가 김광석 씨는 자신의 저작권을 부인한테 줄 의사는 없었고 아버지한테 드렸다가 그 아이에게 아버지한테서 아이한테로 직접 넘어가기를 바랬던 것인데 그랬던 것인데 아이는 예, 근데 그 부인이 그 저작권을 나한테 달라고 아버지한테 소송을 걸은 거죠. 그 과정에서 2008년에 최종적으로 이 저작권이 딸한테로 2008년에 딸한테로 가야 된다라고 대법원 선고가 났는데 그때 이미 딸은 이 세상에 없었다. 했다. 아니, 대법원에서 그걸 몰라요? 그것을 그 김광석 씨의 부인이 알리지 않았다. 그게 이유가 있는데 딸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금치산자로 먼저 선정이 돼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보호자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소송은 모두 다 서 씨가 일임을 했던 거고 저작권에 대해서도 최근까지도 서 씨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그럼 서 씨가 다 딸의 명의로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딸은 금치산자고 보호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근에 사실 22주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 전에 20주기였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도 저작권에 관련한 김광석 씨에 대한 많은 콘서트와 공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연의 저작권은 다 서 씨가 권한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이게 지금 소송 사기가 되는지 알아보겠다. 네. 왜냐하면 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한테 판결을 내려준 것이니까 경찰이 지금 알아보겠다고 하는 거고 또 이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은 뭐니 해도 뭐니가 됐네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발전하는 할 아니 저는 아무리 안타깝게도 아재 그 말이 개그가 유행이라고 맞다고 하지만 지금 아니 상황에서 진짜 뭐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 뭐니 해도 뭐니가 됐네요. 하여튼 돈이. 그건 그런데 네. 지금 날 비판하는 근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네.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100억 상속녀라는 거잖아요. 김광석 씨가 남긴 돈이 유산이 100억대라는 거거든요. 어허. 100억 상속녀. 그런데 100억 상속녀의 마지막이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돼 있는데 사람이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죽지 않잖아요. 이게 심장마비도 아니고 급성폐렴으로 죽으려면 그 이전에 입원 치료의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100억 상속녀가 급성폐렴으로 갑자기 죽었다는 말만 있고 입원 치료의 기록이 없다. 당시 경찰 수사 기록은 타살의 흔적이 없었으므로 네.
그냥 병사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호. 어쨌든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뭔가 이상하니까 재조사를 해달라고 고발을 했고 예. 검찰이 오늘 이제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재조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측은 제3자들, 팬들 뭐 이런 분들이겠죠? 이제 일부 언론 매체 뭐 기자 이런 쪽에서 이제 고발을 했죠. 예. 얘기가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예. 예. 네. 아주 잘 정리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어제 감사합니다. 갔는데 갔는데 흔적은 없고. 일주일 전까지만 딸하고 같이 해도 살던 집이에요? 네. 이야. 딸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하와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처럼 보였다고 해요. 왜냐면 이웃들에게는 남편이다라고 그 남성을 소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뭐 이야.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그 반상회라는 표현 요즘도 쓰나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에는 거기에 총무도 맡을 정도로 활발한 부인이? 네. 과거 김광석 씨의 부인이. 네, 최근까지도 이제 반상의 총무를 맡을 정도로 뭐 적극적으로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뭐 상간에는 쌀국수집도 했다고 그러고 뭐 그리고 부동산에도 관심이 되게 많다고 하고. 지금 그러니까 그 부인이 네. 어쨌든 김광석 씨의 저작료를 받고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재단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부인이. 네, 2006년도에 재단을 설립해서 네 김광석 씨의 그런 뭐 콘서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거기서 모든 걸 다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그거는 이제 같이 중립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김광석 씨를 네. 기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네,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본인은 재단을 만들고 보면 또 그런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본인은 그 재단을 만든 거는 지금까지는 중구난방식으로 남편의 곡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불려지고 공연이 만들어졌으니까 김광석 씨를 위해서 고인을 위해서 이런 재단을 딱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품질의 공연과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기획하고 싶다 해서 만든 거죠. 공연 기획? 공연 그 기획도 하고 판권, 돈도 관리하고. 그렇죠. 예, 판권을 근데 관리하는 거죠. 뉴욕에서 문제가 있었던 그 이 씨는 공연 기획 전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영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예요? 네. 근데 공연을 도와줬었다 그냥 그때 단순히. 당시에 그분이 이제 큰 카페가 있었기 때문에 뉴욕 카페에 거기에를 이제 콘서트장 형식 빌려주고 뭐 이런 빌려주고 식으로 그런 정도의 공연 기획 전문가는 아니었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게 예. 지금 사람들이 아주 살짝 끼어든데 메인을 장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다 맞다면 김광석 씨의 부인은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 게 되는 거거든요. 의혹들이 맞다면. 그렇다면 저 같으면 빨리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서 외국으로 갈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당당하게 활동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재단도 만들고 이렇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꺾일 게 없다. 정당하다.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과연 의혹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어느 쪽의 말도 섣불리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아니,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같이 중립적으로 봐줘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립적인데 끝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 한 가지는 왜 부인은 가만히 있는가. 그건 일단 어쨌든 김광석 씨의 죽음은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거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아이수님 완전 소름. 청취자들의 반응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죠. 한미라님 정말 무섭네요. 김영준님 와 최순실 같네요. 여기 중요한 게 또 빠졌어요. 어떤 거죠? 이런 뻔한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끌고 갈 수가 있는지. 봉도사 소름. 봉도사 소름, 깔때기 소름. 찾아온 깍대기 타임. 아니 정말 이제 정리가 돼요. 네. 우리 강경윤 씨가 제가 퍼즐 하나를 살짝 찾은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퍼즐? 왜 딸의 그거에 대해 숨겼나? 밝히지 않았나? 밝히지 않았나? 왜 세상에 나오지 않았나? 그런 퍼즐이 정말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제가 밤을 샜는데 왜냐면 뉴욕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뉴욕에 전화를 돌리느라 밤을 샜는데 얘기를 듣고 주변 지인한테 얘기 들으니까 뭔가 제가 이해가 너무너무 안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좀 실마리를 찾은 그 느낌이 대목에서는 레드선 깨어나라. 네, 깨어났고요. 네. 어떤 실마리?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추적을 해봐야겠다라는 저만의 이제 실마리가 있어서 뉴욕에 가고 싶네요. 그게 뭐예요? 보내주세요. 그게 뭐예요? 네, 찾아올게요. 김영란법으로 걸리고 싶어요? 이제 김영란법 아니요. 일주일 있는데. 네. 아니 그래도 단서 네. 힌트라도.
힌트요? 예. 힌트는 실마리를 뭘로 잡았는지. 힌트는 지금 일단 아까 뭐니 해도 뭐니 하셨을 때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이 근데 그런 하셨지만 잘 몰라요. 이게 지금 핵심이라니까요. 아니 말장난에 대한 걸 지적을 했을 뿐인데 갑자기 이상하게 와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게 아니라 네, 시간 별로 없어요. 얼른. 네, 그렇게 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돈에 관한 재산이나 문제.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었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거 숨긴 이유는 간단하게 추정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예. 2008년에 대법 판결이 나오는데 딸이 그때 이 세상에 없다면 그 재산이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온전히 김광석 씨 부인한테 넘어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모친이 그렇죠. 모친이 살아계시니까. 근데 딸이 이 세상에 있다면 재산이 딸한테 넘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고 예. 나중에 뒤늦게 그걸 밝히면 이제 본인이 과거에 거짓말한 게 들통나니까 계속해서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재근 법률평론가였습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가 아니군요. 이제 끝났습니다. 내일 토요일 10시에 라이브로 찾아옵니다. 땡큐 바이바이 김인아님. 자, 여기서 이제 미 국방부가 아무리 이렇게 말폭탄 터뜨려도요. 정말 북한이 무서워하는 거는 국방부가 아닙니다. 미 재무부예요. 세컨더리 보이콧. 오늘 문우신 미 재무장관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언을 딱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 선택하세요. 예. 자, 이게 BDA 모델입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예. 요거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지금 쫓아다녔던 문제인데 요게 김정일이 비자금 관리하던 이 회사 은행이에요. 기껏 해봐 2,500만 달러였어요. 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정일이가 그때 피가 얼어붙는 제재라 그랬어요. 왜냐? 미국 재무부가 딱 찍어서 금융 제재를 시작하면 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은행하고 거래 안 해요. 요 바로 일주일 전에 12개 은행에 대해서 네. 12개 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감시하겠다. 네. 라고 하는 기사가 한번 떴거든요. 네, 네. 이게 그래서 군사 제재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전략 무기가 어떻고 뭐 핵 추진 잠수함 이거보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거는 이런 조치라는 거. 예. 뭐 이런 점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좀 잘 좀 지켜봐 주셨으면 전략 자산을 상시적으로 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밑밥이거든요. 그럼요. 그다음 나온 게 뭐냐면 제가 예측할게요. 네. 그다음에 뭐예요? 자, 비행기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그다음에 잠수함 떴다 빠졌다. 그럼 뭐가 들겠어요? 돈 들어가잖아요. 기름이 들잖아요. 기름 들어가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예. 지금 한 1조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거 3조 올리려고 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미 북한 때문에 우리 세금 돈 들어가는 거는 이미 우리도 각오해야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거 좀 어떻게 좀 안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뭐 돈으로 막아야 돼. 왜냐하면 북한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라도 그걸 막아서 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예. 어디 전 세계가 불안하고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냐고요. 아니 저러다가 내년 초나 김정은하고 부시하고 전격적으로 대화한다 그러면 우리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면서 돈만 그러면- 퐁퐁 들어가는 그럼요. 거예요. 돈 쓰고 그게 이제 돈 쓰고 뺨 맞는 거잖아요. 그럼요. 바보 그리고 되고. 주한미군 주둔 그 방위비 분담비는 네. 올라가면 이게 역진 금지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려가요. 못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예. 자, 그런데 답답해. 우리가 이제 무기 사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주한미군 부담금 하고 상수해서 또 협상할 여지가 또 있어요. 대신 우리가 무기 사주지 않았느냐.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장사꾼 기질 때문에 참 정말 안타까운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예. 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런 방향을 잡고 이런 국내의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딛고 예. 이렇게 한미 정상이 합의를 하고 지금 이제 얘기입니다. 예. 이것도 우리 속담 한마디 해드릴게요. 트럼프에게 돈 좋아하는 사람 돈으로 망합니다. 예. 예. 자, 하여튼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돌아오시면 이제 국내에서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울 거니까 이런 속사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어쨌든 겁니다. 지금 그 와중에 고생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수 좀 보내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박수 예. 한번 시세 보내드리고 한번 싶어요. 보내주세요. 자, 두 번째. 어제 안철수 속상해. 대표가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을 통과시켰다. 동의하세요? 저는 여의도 엑스맨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 표가 160표 나왔잖아요. 예. 자, 민주당 표하고 무소속 다 합쳐가지고 130표라고 치고 예. 최소 30표의 그 찬성표가 나왔는데 이게 대부분 국민의당 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태경 찬성표 찍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29표? 29표. 제가
제 정보통에 따르면 최소한 5편 내지 6편 나왔어요. 바른 자유 한국 포함해서. 네. 그게 어찌됐든. 청와대 분석입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것까지는 확인 못했어요.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덕분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조간신문들의 이제 오늘 이제 분석 기사예요. 예.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국민의당 의총을 쭉 지켜보면서 본부사가 엄청 이 현직 의원님 부러워하시느라고 꿈에까지 나타나는.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징해보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격려. 진 의원님, 의문의 1승. 진수 의원님. 진수 장관님이에요. 의원님 아니에요. 의원과 장관을 두루두루 하신. 스펙이 가장 좋으신. 근데 그렇게 스펙이 좋은데 바른정당 왜 그런데요? 아니, 뭐 저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예. 힘을 좀 쓰고 싶어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지금 갖고 계세요? 지역구는 갖고 있어요. 성동? 성동. 어허. 예. 지금 현역 의원은 현역 의원은 홍익표 의원 재선입니다. 재선까지 하셨잖아요, 진수 네, 의원님도. 네, 저도. 재선하다가 장관을 가셨나요? 재선하다가 재선 중에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기는 몇 년 하셨어요? 한 13개월 했습니다. 13개월. 네. 네. 저하고 비슷하네. 제가 감옥 가서 12개월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13개월 장관하면서 예. 다른 분들 한 2, 3년에 할 일을 제가 하겠다라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나름 열심히 열심히 하셨어요. 생각을 우리 또 합니다. 네. 보건복지 위에 있는 그래서 저 자문을 많이 윤서 의원님 구하려고요. 평가 13개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평가. 아니 아까 이 방송 전에 만나 뵀을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하시라고 방송 전에.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요. 아직도 그 진영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진영에 예. 계신 분들보다는 맞아요. 원래 그 연대에 계셨었죠. 그 정치하시기 전에. 연대 학교를 다녔죠. 예, 그랬나요? 연세대학교. 학교 다닐 땐 그 돌도 좀 던지고 그다음 옹격교육 쪽으로 하셨어요. 어마무시한 분이에요. 돌이 떨어져 버렸는 모양. 아니요, 일자리 찾아가다 보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이소영님, 똑소리 나는 이재정 의원님, 우아하고 품격 있는 진수 의원님, 중독수 있는 사이다 윤서 의원님, 오늘 패널 굿. 자, 이렇게 영어는 우아하게 써야 되는데. 우아하고 품격 있대요, 저보고. 감사합니다. 예. 저 동감이에요. 오늘 처음 영어로. 뵀는데 그 느낌 있어요. 아니, 영어가, 저도 영어를 전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영어 얘기하는 거 보고, 야, 영어가 저렇게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구나. 네. 자,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말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야기 하겠어요. 얘기했어요. 트럼프 그 유엔 총회에서 예. 연설했는데 거기는 낮술 먹고 뭐 깽판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저작거리예요. 예. 낭인들 그 행패 부리는 곳이 유엔 총회장이 아니에요. 참고로. 그리고 특히나 예. 뭐 동맹을 위한다 하면서 동맹국 대통령이 와 있잖아요. 오히려 동맹국 대통령 엿먹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 보고 저는 저 트럼프 뭐 카드 놀이를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카드 놀이에 룰이 있는데. 네, 이건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회 발언에서 32번이나 이렇게 평화를 강조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도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한 견제와 지적을 정확히 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오찬하면서 다시 또 뭐 전략을 더 많이 어떻게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그리고 가장 강한 연설이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듯한 트럼프를 지켜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저는 그건 진수입니다. 저는 그거는 왜 미 대선 때 그 오바마 그 영부인인가요? 예. 미셸 오바마가 그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지원하면서 트럼프 진영이 워낙 이 막말 네.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주말에 시작되는 금요일 지금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봅니다. 10위 안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검색어요. 한미 정상회담. 자, 김명수 대법원장 통과. 오늘 10도 이상 일교차난다 그러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한미 정상회담 제가 뽑아봤습니다. 별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양 정상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면서 자 9월 20일 금요일 첫 곡 비욘세 싱글 레이디스 들으면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일부 순서 들어있습니다. 이름하여 원포인트 뉴스. 자, 오늘 원일이 기자와 함께합니다. SBS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논설위원. 네,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예, 뉴스는 늘 많아요. 네, 뉴스는 많은데 제가 여기 올 왜 때마다 뉴스가 왜 많은지 모르시죠? 왜 많아요? 뉴스 복수니까. 아, 복수라. 항상 복수라 많다 이거죠. 아, 항상 말 돼요. 뭐 여기 보면 문자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아, 그럼요. 윤영희님 보내주신 봉도사님 나이가 있으신데 이렇게 멋지시다 그러는데 나이가 있으시기는 이제 뭐 40대신데. 그럼요. 뭘 나이가 있어. 젊어서 멋있는 거예요. 젊어서. 어제 그저께 수요일 날, 네. 전혁 작가님이 정말 멋있는 말씀 하시더라고. 뭐래요? 상상력이 사라지면 네. 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정말 상상을 계속하면 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살아있는 인간의 특징은 상상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시구나. 만화책. 무수히 봤어요. 그 세계에 있는 만화책은 다 본 것 같아. 아침마다 저기서 전화 온다며요. 어디요? 저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철들라고? 언제 철 드시냐고. 철들면 안 돼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젊게 사시는 거 좋은 거고요. 자, 오늘 하루도 이제 재밌게 보내야 되는데. 예. 자, 뉴스가 좀 많아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뉴스는 좀 알고 지나셔야 할 것 같아서. 자, 뉴욕에서 유엔 총회 이제 다 마무리됐잖아요. 예. 한미 정상회담도 나왔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나왔고. 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뉴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전 세계의 외교 유엔 무대가 이렇게까지 정말 뜨거우면 괜찮죠. 이렇게까지 저급하고 저속하고 이렇게까지 엉망인 연설물이 난무하고 서로 주고받는 말이 욕설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경우는 참 두 사람 상 줘야 돼. 트럼프하고 김정은. 무슨 상? 노벨 욕상? 거의 욕상이에요. 뉴욕에 워싱턴이 뉴욕이죠? 뉴욕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욕을 창조했단. 네. 노벨 뉴욕상. 뉴욕상 말 되네요. 예, 말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디스트로이 하겠다.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예. 근데 이게 지금 뭐 그냥 기자가 물어서 즉흥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연설문이잖아요. 연설문. 와, 그랬더니 북한에서 온 리용호 외무상이 개 짖는 소리 하시니까. 세상의 외교 무대에서 미국 대통령한테 개 짖는 소리라고 또 이제 그러고요. 예, 개꿈에 불과하다. 예. 김정은이 오늘 또 이제 또 하나 내놨잖아요. 공식 성명. 트럼프는 깡패 두목이다. 이렇게 또 나왔어요. 하여튼 뭐 점입 가격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외교 무대가 이렇게 험한 욕설로 난무하고 하는 데 있어서 김정은은 김정은이라 그렇다 치고 김정은은 뭐 논외로 치고 자, 트럼프 대통령 하여튼 트러블 메이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한 외교적 언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내에 자기 지지층을 향한 지금 연설을 하는 측면이 지금 매우 강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 와중에서 참 정말 지도자다운 면목을 가시하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멋져 불어요. 예, 멋져 불어죠. 예, 그리고 유엔 연설도 딱 느낀 거 안철수 대표 반대잖아요. 아니요. 뭐 명시적으로 반대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생각을 밝혀라. 자, 자율투표는 좋다. 그럼 당 대표로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는데 끝내 대답을 안 했죠. 근데 징후는 있었잖아요. 추미애가 만나러 가겠다니까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뭐 해석은 가능하죠. 부결시켰으면 좋겠는데 속마음은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과시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이게 또 이 정치적 부담도 있고 더 걱정되는 거. 내가 당대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딱 밝혔어. 근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번에는 찬성시켜야 되는 분위기야. 그럼 당대표로서의 위신과 리더십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8530님, 단지까지 가는, 구로 단지까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5624번 버스에서 마성의 중독성 정봉재 정치쇼 나오네요. 저도 운전하다가 매일 들었는데 버스에서 듣네요. 볼륨 좀 한 칸만 올려주세요, 기사님. 자, 5624번 광역버스 같죠? 이렇게 되면? 그러네. 기사님, 볼륨
다른 분들 지장받지 않게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요.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님, 원일이 기자님 되도록 빠지지 말고 매일 나와주세요. 아유, 더욱더 감사합니다. 땡큐. 네. 땡큐 쿠파이. 네, 저 지금 저 시간 더 있어요? 좀 그럼요. 딴 얘기 좀 더 해도 다음 돼요? 뉴스 하나. 자, 본계처럼. 정치 뉴스는 아닌데 기아차가 잔업 중단을 해서 지금 시끄러워졌어요. 예. 하루 30분 잔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거고요. 이유는? 그거 통상임금. 통상임금. 통상임금 이제 판결 때문에 4,500원이 얼마 나왔죠? 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줄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근도 지금 줄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생산량이 4만 대 줄어들고 대신 근로자 임금이 연간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들어요. 예. 그럼 이제 노조는 1인당? 1인당. 노조는 어허. 당연히 반발하죠. 통상임금 올린답시고 이거 지금 잔업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임금이 줄어드는데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건데 자, 그거는 이제 노사 간에 이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일은 아니에요. 예. 자, 걱정은 뭐냐면 현대 기아차의 생산 능력이 연 900만 대인데요. 예. 올해 판매량이 700만 대예요. 중국 때문에. 200만 대가 남아. 내수도 그렇고. 걱정이에요. 이게 지금 알겠습니다. 원일이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름하여 여의도 UFC가 뭐의 약자라 했어요? 울트라 뭐? 파이팅. 어려운 말 써. 울트라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알흠다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이재정입니다. 예. 알흠다웠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네,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지금 그 바른정당이 네, 한반도처럼 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입당원서 가져오셨죠? 자, 정당 만드셨어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소개할 때 들어오세요. 네. 톡톡 들어오지 마시고. 아니, 오늘 류여해 최고위원님 안 나오셨어요? 저는 그 정봉주 예. 공도사님하고 신경전 벌이는 거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뭐 구두 고치러 가셨대요? 아니, 나와야 돼. 소개부터 하세요, 그분. 본인. 예, 본인 소개를 아니, 하세요. 소개하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인사. 네. 소수당의 서름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예. 전혀 서름 안 느끼시는 아주 씩씩하신 거. 아니, 제일 왜냐면 저 꿋꿋하셔요. 1년 좀 넘었는데 국회의원 된 걸 너무 좋아하세요. 누가요? 저한테 그 꿈에서도 찾아와요. 윤소아 의원님이. 오늘 진행하십시오. 예. 거꾸로 같아. 우리. 그 품격이 있었어요. 프로로 했대잖아, 프로. 멋져 불어. 멋져 불어. 예. 자, 평화라는 단어를 13번을 언급했고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 해법만이 해법이다라는 이제 평화 원칙적이고 13번. 사실은 또 뭐 하나만한 소리 갖다 듣기긴 하지만 그거 말고 대답 있어요? 그러면. 전쟁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맞습니다. 자, 한국에 서울에 한국민한테 피해 없이 하는 전쟁 수단이 있다? 그거 믿어도 돼요? 불가능하죠. 믿겨지세요? 그럼요. 네,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어찌됐든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과 러시아까지 가세를 했어요. 중국은 남이든 북이든 핵무장은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는 미국이 일본하고 한국을 동맹으로 여기기는 하나? 민간인 피해가 없는 군사 충돌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지금 트럼프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이렇게 이제 말폭탄을 좀 주고받고 있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속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 이제 우리가 말폭탄만 듣고서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봐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한미 간에 합의된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북핵을 억지력을 가능한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군산 복합체 뭐 왜 그런지는 뻔히 알겠는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쉬워요 지금. 돈 주고.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도 안보 마케팅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야 돼 우리도. 자, 그럼 두 가지예요. 그 핵탄두, 그러니까 우리도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한 거는 이제 이미 다 보도 나왔고 예. 합의된 거 말씀드렸죠. 그거 하나 이제 얻어낸 거예요. 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하루 만에 청와대가 공식 부인했지만 이제 합의됐어요. 사실상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미국하고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돼. 20% 한도 내에서
핵 동력이 가능한 잠수함을 하려면요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이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미사일하고 핵 추진 잠수함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보가 가능해진 거예요. 핵 추진 잠수함 한 대 얼마예요? 한 20조 원이라고 지금 추정은 되고 있죠. 예. 우리 1년 예산의 5%예요, 그러면은. 그러나 뭐 북한이 저렇게 뭐 이제 곧 북핵과 핵과 미사일을 이제 그 현장 배치를 실전 배치를 할 텐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돈 들여서라도 우리는 이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 구상이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합의가 됐다라는 점. 자, 잘했다 잘못다는 뭐 우리가 평가하지 말자고. 아, 속상해 진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경제 발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 그리고 그 돈 갖고 그 진짜 그 소외계층 복지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0조면. 네, 제가 김정은이라면 제가 정말 북한의 지도자라면 그 돈 반 뚝 띄어서 우리 주면 포기하고 우리 같이 경제 발전하자 이렇게 가고 싶어요. 자, 근데 나는 오히려 그 돈 팔아먹고 그거 진짜 저거 뭡니까? 무기는 코미션 10%라면서 2조. 그러니까. 2조 김정은이 받는 것 같아. 그러게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전문 용어 있잖아요. 반띵.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자, 두 번째. 자,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전개한다는 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스텔스 F-35, 랩터 F-22 이게 이제 상시적으로 수시적으로 지금 한반도에 이제 출격하는 거예요. 오키나와하고 괌에서 떠가지고 이게 이제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한미 군사훈련 축소는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이른바 공포의 균형.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이 전술 자산을 지금 미국이 더 좀 갖다 주겠다라는 건데 한 가지는 빠졌어요. 전술핵 재배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달라 그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승인 안 한다고요. 전술핵 재배치는 안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좋든 싫든 북한 핵은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관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억제하면서 압박하는 거예요. 이제 포기할 때까지. 제일 무서운 거.